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잠시 후에 김현우 소장님 모실 거고요. 아까 전에 장수원 기자가 나왔는데 네. 장수원 기자 얼굴이 반쪽이 됐다. 얼마나 네가 괴롭히면 특히 이 프로가 어쩌다가 부동산 전문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고 있느냐. 진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도 사실은 네. 그 어디서 그렇게 공사비가 올라가요? 라고 예. 장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네. 방송 전에 네. 내가 궁금하니까. 예. 그랬더니 가계약과 본계약 사이에서 가계약한 금액과 본계약한 금액 그러니까 다르니까 올라간대요. 그럼 가계약과 본계약은 왜 이렇게 따로 하면서 멀리 왜 띄어놨어요? 누가 띄어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네. 네. 그러니까 괜히 내가 그러니까 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장 기자님한테 아이 그거 좀 취재 좀 해봐요. 왜 그 몰라 기자가 한참만 째려보다가 에이씨 또 이게 그래서 반쪽이 되는구나. 그래 이게 이렇게 관행으로 자리 잡은 건 그냥 다 관행이어서 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 내가 자꾸 이제 송곳으로 찔러가면서 좀 알아봐요 좀 부동산 전문 기자잖아. 그 반쪽 얼굴 반쪽이 나 되지. 부동산 전문 기자 아니었는데 왜 내가 여기 와서 갑자기 이게 부동산 전문 기자가 됐나. 그러니까 얼굴 반쪽이 되지. 진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눈물이 나네 그냥. 그래. 안녕하세요. 진짜 우리 너무 힘들었어 정말.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깜짝이야.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너무 키웠어. 우리가 너무 키웠어. 그러니까 요즘 섭외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아, 진짜 오해하십니다, 다들. 섭외 전화 오는 거 다 받지 마세요. 못 봤습니다. 진짜로 바빠가지고 바빠서 그렇고. 예.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네. 오늘은 네.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네. 병원에 가서 어. 이거 수술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해서 했는데 이거 실손보험 됩니까? 된다고 됩니다. 했어. 그래서 수술 받았어. 해주세요. 수술비 내고 와서 이제 실손보험을 청구를 했는데 안 됩니다. 거절됐다. 거절됐다. 아.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 요즘. 예. 앞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실손보험을 왜 가입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건 아마 줄 거예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 손해율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보험사가 맨날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보험사는 우는 소리를 내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게 사실은 손해가 커지면 보험료를 올리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동차 보험은 의무고 이거는 선택이긴 하지만 네. 워낙 가입자가 많다 보니까 못 올리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손보험은 그냥 연간 최대 인상률이 25%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보험사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그걸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거를 못 타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줬던 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을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예. 이제는 슬슬 보험사도 답을 찾기 시작한 거고 그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게 백내장인데 백내장. 예. 이 백내장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판례도 이제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도 나온 나왔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보다 보니까 요렇게 하면 이제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법들이 널리 이제 퍼지고 있는 거죠. 보험사들 사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 글쎄요. 근데 뭐 우리가 보험사 입장보다는 가입자 입장에 더 가까우니까. 예.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네. 생겼을 때. 네. 그런데 그 보험금을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그게 뭐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당연히 뭐 아닙니다라고 할 텐데 이게 중간에 애매하게 가입자는 껴 있는 것 같아요. 보험사와 의료계 요 사이에. 네. 그래서 이제 엉뚱하게 손해를 보는. 아까 뭐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험이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의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이 뭐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면 이거 보험 청구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그걸 뭐 알아봐야 도움될 것도 없고 한데 이게 마케팅으로 이제 활용이 백내장 쪽에서는 되는 거죠. 이거 보험 청구가 되는 거니까 마음껏 치료 받으세요라는 식으로 그냥 직접적으로는 말은 못하나 우리가 수납할 때 창구에서
미리 얘기를 하죠. 혹시 고객님 보험 있으시냐? 그러면 그 보험에 맞는 또 영수증도 끊어주고요. 친절하게. 그래야지 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니까. 근데 도수 치료가 그런 식으로 많이 확산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 안과 의사분들은 이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백내장 수술로 보험사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느냐 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어서 잡아내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멀쩡한 눈을 백내장 수술을 하지는 않지 않나요? 합니다. 생내장 수술이라고. 생내장 수술 하잖아요. 생내장 수술이라고. 그게 해서 뭐예요? 무섭죠. 그게 뭐예요? 아니 원래는 그거 백내장 수술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 렌즈를 눈에다 그쵸. 안경 끼기 귀찮으니까 콘택트 렌즈를 눈에다 이렇게 심는 게 있어요. 콘택트 렌즈라고 하면은 콘택트 오해하십니다. 렌즈랑 또 그런가? 하여튼 렌즈를 눈에다 심는 게 있어요. 그걸 생내장 수술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생내장 수술은 뭐냐면 백내장은 수정체가 망가졌어. 네. 뿌옇게 되죠. 그래서 수정체를 드러내고 가짜 인공 수정체를 넣는 네. 시술이 백내장 수술이에요. 네. 근데 생내장 수술은 수정체가 문제가 없어. 음. 근데 인공 수정체는 안경 같은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아 새로운 거 갈아 넣을 때 도수 있는 걸로 볼 수 넣어도 있는 걸로 그냥 그렇죠? 넣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생내장 수술로 아. 하는 거예요. 네. 백내장 끼가 살짝 있거나 네. 왼쪽에만 있는데 오른쪽 왼쪽 다 하면서 멀쩡하지만 노안 때문에 시력이 조금 떨어지신 분 네. 이럴 때 라식 라섹보다 갈아내고 안에다가 렌즈를 넣는데 이 렌즈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안경알처럼 다초점 렌즈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돋보기고 뭐 이렇게 보면 멀리 보고 진짜 편리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것도 넣어주고 그걸 눈에 그게 한쪽에 800만 원? 양쪽 하면 1,600만 원이에요. 네, 1,000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게 안경 쓰고 말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가격 노리겠다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아니 1,600만 원 있으면 뭐해? 아 진짜 이게 그렇다고 굳이 그걸 수술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플렉스 시작했다. 또 플렉스 시작했어. 한번 해보고 그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좀. 아 진짜.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돈 주고 하기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수술인데 보험 네.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된다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니까 그냥 하죠 뭐. 네. 뭐 하는 김에 백내장이 실제로 있다면 사실 상관없는데 문제는 백내장이 없거나 네. 있어도 수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미하거나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다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폭증하죠. 네. 그리고 이제 보험금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걸러내는 과정이 꼼꼼해지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떤 그거 식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걸러냅니까? 해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원래는 보험금 지급 청구가 딱 들어왔을 때 네. 보험사가 이거 좀 아니다 싶으면은 네. 한번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이렇게 살짝 보자면 예. 화면 좀 잠깐 띄워주세요. 원래는 우리가 뭐 보험금 청구할 때 이런 서류 떼서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서류만 접수하면 자체적으로 심사 담당관이 봐서 1차 심사하고 문제 없으면 뾰로롱 해가지고 지급 혹은 이거는 지급되는 거 아닙니다 하고 부지급하고 끝나요. 보험 예. 네, 간단하죠. 원래는 이거죠. 이게 3일안에는 원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3영업일안은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제 전문 심사로 들어갑니다. 네. 전문 심사를 들어가는데 그 전문 심사를 할 때 고객한테 얘기를 하죠. 손해사정인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죠. 이것들이 뭐 실제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그분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계약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분으로 섭외해 오세요. 시장 어디에서든. 그리고 그 비용은 보험사가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예. 그래서 손해사정인을 섭외해서 가면 보험사에서는 원래는 이제 손해사정인이 이분의 의료 기록을 보고 그리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맞냐 그리고 수술할 필요가 있었느냐 확인을 한 다음에 손해사정 보고서라는 걸 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절차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받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 손해사정 보고서를 보고 보험사는 원래는 지급을 해줬었어요. 네. 원래는 줬었는데 그 네. 손해사정인은 딱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손해사정인이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하면 그냥 지급했다. 마치 뭐 보험사다. 부동산 저기 할 때 감정평가다처럼 예.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보고서는 그냥 무시하고 예. 그냥 그 고객한테 가셔가지고 동의만 받아오셔라. 뭐에 대한 동의? 의료 자문에 대한 동의만 받아오면 네. 우리 보험사에서 알아서 그 자문 동의서를 바탕으로 의료 자문을 제3자에게 받겠다. 의료 자문이 뭐예요? 의료 무슨 말이에요? 자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보험금 지급사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할 때 지금 보험금을 못 주겠다. 이제 보험회사와
받아야 될 사람이 합의를 못할 때. 합의 못할 때 그 전에도 보험사가 이거는 지급을 못할 것 같은데요라고 한다면은 네. 실사를 보내는 거죠. 그 다른 제3의 의사 선생님한테 예. 이분의 환자 상태가 이러고 이런 진료 기록이 있는데 이분 이거 수술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진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면 부지급 결정이 나왔다. 이거는 수술할 필요 없는 백내장입니다. 요 정도 단계는 뻔하면 살짝 불편할 뿐이에요.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고객한테 안내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전문의, 이거 종합병원급의 전문의한테 의료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문의를 통해 가지고 의료자문을 받아봤더니 고객님이 그 동네 병원 의원 가셔가지고 하시는 수술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동의도 미리 이 의료자문 동의서에 이렇게 받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쓰고 보시면 그럼 수술하고 왔는데 보험금 주세요라고 하면 안 주면서 저기 동의서에 쓰라고 한다는 거죠? 수술하고 왔는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했는데 안 준다고 하면서 저걸 동의를 해라. 그쵸. 제3자한테 물어볼게. 종합병원 의사한테.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저거 동의 안 하면요. 저 동의를 안 하면 안 줍니다. 보험금을 끝까지 안 줘요? 예. 저 동의를 안 하면 보험금을 안 줄 수 있습니까? 안 줘- 약관에도 나와 있어요. 보험금을 원래는 3일 안에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심사라든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로 좀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10일이 넘치는 경우에 이 기한이 없어지는 몇 가지 이유가 몇 가지 그 10일 조건이 넘어도 안 줘도 되는 경우. 단서들이 예. 있는데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 중이거나 어. 분쟁이 발생해서 분쟁 조정 중이거나 아니면 회사의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반드시 동의해야 되네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면 보험사는 감사합니다. 동의 안 해주셔서 저희는 돈을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자도 안 붙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하여튼 네가 청구한 게 좀 이상한데 네. 내가 전문의한테 우리 거 물어볼게. 너 그건 동의해. 그거 싫으면 불이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 되게 리얼했어. 너 구려서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해서 의사한테 물어볼 수 있다. 그렇죠. 그걸 네가 동의해라. 그게 약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의사들은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손해보험 회사들이 네. 그 의사한테 청구를 해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의료자문, 하고 예. 의료자문 하는데 그 의사들은 보험회사랑 엄청 친한 의사들은 친할 소위, 수도 있고. 소위 약간 관리되는 그렇죠. 그런 의사들. 나랑 이미 친할 가능성은 적지. 네. 최소한. 이미 구성된 의료 자문단인 거죠. 구성돼 있는 자문단. 네, 그게 이제 공시합니다. 의료 자문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반기마다 한 번씩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보험사에서는 무슨 대학병원에 몇 회를 의뢰를 했다. 근데 네. 누군지 명단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의료자문 동의서 이거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한면 예. 보면 여기 있어요. 보험회사는 상기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서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의료자문 기관과 자문 결과를 안내합니다.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자문 결과. 그런데 다만 자문의 성명은 비공개예요. 왜냐면 그 선생님 가서 당신이 김현우 의사야? 이리 와봐. 그렇지. 역사적으로 당신이 내 눈을 알아? 그럴까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야 자문의도 야, 걔 여기 병원 찾아와서 난리 피우는 거 아니지?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까지만 딱 받고 의료자문을 받아온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봐라. 뭐 A 병원에 홍길동이 의사지. A 병원에 모 의사가 너 필요 없대더라. 그럼 어떻게 해양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 부지급 결정이 났으니까 여기에 동의하셔라라고 사인을 하라고 해요. 예. 그럼 난 나 구리다고 한 거 사인해 주라고요? 네. 내가 그러니까 아니 용납을 못하지. 용납 못하겠지만은 보험사의 이제 논리로 우리가 의료자문을 제3기관에 받아봤더니 고객님 안타깝게도 고객님이 낚이신 거예요. 할 필요 없는 수술을 괜히 그 병원에서 하신 겁니다. 이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급 결정이 났고요. 이게 오케이 하신다는 동의하신다는 서명하세요. 이제 예. 안 받아도 된다는 예. 여기서 서명을 하면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난 패배를 인정하는. 네, 패배를 인정하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인정하지 마. 되고 그렇지. 그거 해도 뭐해? 어차피 안 주는 건데. 약관에도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고 보험법 강독 규정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나도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대항을 해야지. 맞습니다. 제3자한테 물어봤지만 그건 보험사가 데리고 주장하는 제3자예요. 사실은 우리끼리 합의한 제3자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지급 결정이 났지만 고객님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우리끼리 협의를 봐가지고 제3자 종합병원급의 전문의 다시 선정해서 그분한테 다시 한번 심판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줘요. 안내를 하는 게 설명 의무예요. 이게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안 하죠. 그러면 안 되지. 네, 안 하죠. 왜냐하면 고객이 그런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누가 그 약관을 일일이 꿰차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이제 저 의사 선생님이 특히 제3자가 그랬으니까 이건 사인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분명히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그런 백내장 수술은 동네 의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종합병원에서 안 하고. 나도 약간 불안했는데. 찝찝했는데 그런데 가지고 온 거 보면 뭐 삼성의료원, 뭐 카톨릭병원 이런 데서 가지고 왔으니까 종합병원에서 이걸 보니까 어떻게 이겨? 난 수술 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 그때 좀 찝찝하긴 했는데 안 한다 그럴 걸 하면서 사인해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고. 뭐 아예 못 받는 거고. 아예 못 받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니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 아니면 억울하진 않더라도 우길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제 3자 감정, 동시 감정이라는 걸 다시 받아야 돼요.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그것도 보험사가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내 비용 안 들, 국선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국선 변호사 때 아니지. 그 비용을 네. 종합병원이 그 비용은 환자가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1,600만 원짜리죠? 네. 1,6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소송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내 편을 들어줄 의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한테 가서 선생님 객관적으로 봐주시되 내 보험금 받으면 반대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래야지. 그럼 객관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보험회사가 가서 그럼 네. 저 환자가 뭐 저 신청했는데요. 어떻게 한 8,000원인데 해보실래요? 8만 원 드릴까? 뭐 그것도 없으시면 뭐 하시든지 이러면 뭐 되겠냐는 거죠 그게. 안 하고 말지. 그런데 그 비용은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다 부담을 한다 그랬고 선정은 내가 할 수 있고 예. 비용은 비용은 보험사가 보험회사에서 두고 그리고 보험사가 쫓아오지도 않습니다. 네. 그 동시 감정을 받을 때 뭐 예. 예를 들어 A 보험사에서 와가지고 환자랑 같이 가서 선생님 비용 받아오면 그럼 보험사가 처리해 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선생님 제가 돈 내는 거니까 뭐 객관적으로 해주세요. 이런 압력은 안 넣으니까 네. 선생님 입장에서 병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객관적이 될 수 있어요. 의료 감정 받을 수 있는데 네.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럼 아니 사무실. MWK님 농담이시겠죠? 화를 내시고 지금 채팅창에 바닥 인생 2%. 왜냐면 아니 봐봐. 동네 의원에서 수술 받았어요. 네. 그런데 보험사가 선정한 자문의가 제3자 역할을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그 구조에서 네. 의사의 양심이 얼마나 작동하냐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회사가 선정한 그 자문위원회 의사는 다소 보험회사에 유리한 그럴 수도 있지 술 않느냐.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종합병원의 의사면 그 돈 받아서 꼭 본인 그렇진 월급 않겠으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종합병원에서도 비싼 수술 한다고 본인 월급 늘어나는 거 아니지만 압박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제도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도의 취지는 말씀하셨던 내가 이제 대항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되잖아요. 보험회사가 자문단의 의사를 선정해서 결과를 나오면 그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내가 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변호사를 쓰듯이 내 돈을 써서 하면 그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팀은 어떻게 해? 내가 누구든지 고를 수는 있지만 이 부담은 상대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사가 그 나름대로 말 되네.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그런 보호하려는 취지도 취지. 있고 그다음에 보험사의 주된 의무가 약관에도 나와 있지만 보험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금 지급입니다. 예. 1번이 보험금 지급 그 존재 의무 그게 없으면 보험사가 뭐하러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금 지급 의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예. 그거에 대한 책임 비용은 니네들이 다 대라라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뭐 그 의료 자문 비싼 것도 아니고.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자 그래서 의료 자문 제 3자 동시 감정 이제 예. 보험사가 1차적으로 받아온 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보는 거 아니다. 전문 병원 가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받아보자. 이럴 예. 때는 환자가 가야 됩니다. 동시 감정은. 네. 그럴 때 뭘 들고 가냐면 보험사에서 준 서류. 이거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요 항목들 물어보시고 확인하고 오세요. 진짜로 백내장이 맞습니까? 수술할 정도였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 눈에는 이미 새 눈이 들어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죠 그럼? 옛날에 그 백내장 과거의 의료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그럼 사진을 반드시 남겨놓도록 그렇죠. 하나 보죠? 그 하기 세극등 전에는?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뭐 찍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에 예. 그 보험 저희 백내장을 진단할 때 예. 그걸 이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가지고 가서 봤더니 고객님 백내장 없는데요? 어. 이래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고 예. 있기는 있는데 이거 수술할 정도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는 거죠 예. 제3자가. 예.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손해배상제는 같이 가는데 떨리겠다고. 자, 의사 진짜 선생님이.
백내장으로 죽는 사람은 없는데 수술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내가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의 문제라서 그게- 옛날에는 거의 뭐 안 보일 정도 됐어야 백내장 수술하지만 네. 요즘에는 살짝이라도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짝이라도 점도 할수 빼잖아요.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도 백내장이 있습니다. 백미가 못하는데 근데 그게 수술할 정도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판단을 네. 무슨 기준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게 단계가 있어요. 그 보통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부르는데 3단계 정도 돼야 이분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시력이 안 보여요. 저는 살짝 부여요. 마치 이제 안경에다가 손으로 누가 만진 것처럼. 아. 그 불편하죠. 이렇게 한다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클로즈업 보시고. 백내장이 그렇게 해서 보일 거면은. 요즘 PD님 신기술을 지금 많이 익히셔가지고 지금 깜짝이야. 클로즈업 신기술을 놀래라. 익혔어. 네. 최근에. 네. 그래서 그 보통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데 3단계 정도는 돼야 수술할 정도라고 통상적으로 보는. 예. 그러니까 그게 법이냐는 거죠. 아, 법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네. 2단계나 1단계라도 아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사의 판단을 따라야지. 쟁점이 됐는데 의사의 판단을 따라야지 그 누구의 판단을 제 질문은 왜 따라야겠습니까? 되게 중요하냐면 네. 이게 예를 들면 그 실손보험 청구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 네. 있더라고요. 어떤 질병도 예를 들면 제 자녀들 중에 일부 성장 호르몬을 맞았던 아이가 있는데 네. 실손보험을 받으러 갔더니 네. 수치가 요 정도 되면 오케이 이건 맞아도 되고 요거 이하면 이건 우리는 미용으로 봅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아예. 예. 이것도 실손보험. 백내장도 있는 거예요. 백내장도 단순 시력 개선의 목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치료 목적은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백내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라식 라섹은 안 되는 이유가 예. 단순 시력 교정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 백내장도 단순 시력 교정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력 시야 확보가 네. 불가능한 상태. 예. 불가능한 상태, 어려운 상태, 불 방해받는 상태. 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네.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네네. 다 정도가 있는 걸 텐데 아. 그 정도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면 그거는 빼박이죠. 제가 약관에서는 그건 없는데 네. 의료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해져 예. 있으니까 의사분들끼리 3단계 정도면 수술을 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다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의사가 보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저 의사가 보면 아니라는 게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면 해야 된다라는 그걸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네. 정도는 돼야 수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그쪽에선 있으니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모르는 것일 뿐이지.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자 병원에 그렇게 갔어요.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기다렸다가 띵동 홍길동 진료님 환자님 들어오세요 해서 손해사정인과 같이 들어가서 네. 손해사정인이 그 표를 보고 의사 선생님 요거 확인해 주세요. 이분 백내장 수술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네, 아니요 없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 환자가 거기 앉아서 그래 그렇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1,000만 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당신이 뭔데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보험금 못 받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름이 뭐야? 그 이런이 보이잖아요. 이름도 이상해. 그걸 동시감정은 환자가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난리를 몇 번 겪은 종합병원의 전문의 선생님들은 앞으로 동시감정 온다 그러면 받겠어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빤히 보는 앞에서 네. 의사 선생이 1,600만 원 받을지 말지를 바로 결정한다. 그쵸. 근데 진짜 이상해. 와, 그거 좀 이상하다. 처음에 1차로 보험사가 정한 그때는 서로 안 봐. 서로 안 봐. 환자가 가지도 않고 이름도 안 가르쳐요. 네. 환자가 그게 못 믿어서 본인이 갈 때는 알겠어요 갔다 오세요 한 다음 환자가 직접 가. 네. 그럼 두 번째 것도 환자가 직접 가게 해야죠. 두 번째 거. 아,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거. 보험사 처음 것도. 쪽에서 권하신 자문의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여기를 막아주든가. 오히려 편의였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도 직접 가는 건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보험사 못 믿겠지? 서류만 가지고 오니까 네가 직접 가서 네 눈으로 확인해. 그럴 기회를 줄게. 일종의 페이버를 주는 그렇죠. 거다. 그게 더 가까울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할 수도 있겠네. 네. 어쨌든 눈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 정말 오케이, 안 오케이. 해주실 겁니까? 그래 가는 게 압박이 되겠다. 네. 의사 입장에서도 가는 게 압박이 되겠어. 깜빡이 됐는데 그 그렇죠. 의사가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 거짓말을 안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한두 번 정도 이런 진상을 만약에 겪었다. 어떡하나, 이거? 그러니 지금 현장에서의 문제는 손해사정인 분 몇 분 이제 여쭤봤을 때 문제는 예. 동시감정을 해줄 의사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2단계에서. 아 선생님들이 이걸 안 해주려고 한다. 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화가 날 난리치니까. 몇 번 해줘봤더니 이게 난리도 아니 진료를 못 보겠더라. 그럼 웬만하면 좀 해준다고 하면 안 되나? 웬만하면 그냥 수술해. 약간 애매하면 그러시네. 그래. 그래.
그래 그러네. 그래. 예, 나 그리고 진정제부터 좀 맞으셔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나가시는 길에 저 신경건식과 들렀다 가시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는 의료자문 받아온 보험사에서 이렇게 부지급 결정 나고 그 단계에서 사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넘어갈 수가 없고. 이상한 구조로 돼버렸네요. 그러니 지금 보험금을 못 받는 상황들이 생기고 손해사정인 분들 찾아가도 손해사정인 분들도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게 수술하기 전에 수술 의원에 갔더니 아 이거 백내장 수술 하셔야 됩니다. 네. 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럼 바로 하지 말고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셔라. 진짜 실제로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네. 응? 미리 A라는 의원에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바로 가서 수술하지 말고 네. 반드시 종합병원 가서. 종합병원 가가지고 네. 거기서 안과 진료를 받은 다음에 수술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미리 한번 진료를 받아보셔라. 백내장은? 그렇죠. 아, 그 너무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근데? 방송을 보신 분들이야 그래 요즘 세상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혹시라도 내가 비싼 백내장 수술했다가 네. 실손보험 안 되면 판단이 달라져야 되니 어. 그래야 되겠다 하지만 한 보신 분들은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백내장 수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혹시 실손보험 있으세요? 그러면 그 의사 믿고 해야지. 네. 그 피해를 왜 환자한테 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환자한테 주는 게 사실 아니라 보험사에서 그러는 거죠. 결국은 이 계약자 환자한테 대한 피해인데 예. 보험사 입장에선 아 이건 고객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그 병원 가서 따지셔야 됩니다.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하라고 했던 그 병원 가서 따지세요. 예.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병원 가서 따지고 그 병원과 싸움이 붙는 거죠. 예. 싸움이 붙는데 지금은 몰라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포상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보험 사기에 연루된 백내장 보험 사기에 연루된 병원 예. 이걸 신고하면 3천만 원, 브로커를 신고하면 1,000만 원. 아, 누구나? 네, 누가 주는 돈이에요? 그 협회에서 줍니다. 보험사가 주는 손해보험협회. 거네요. 네, 네. 예. 당국에서 주는 거죠. 예. 사실은 금융당국에서 이게 준다고 아니, 되어 있는데 보험사가 주는 거죠. 그렇죠. 보험사가 주는 예.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마지막으로 기대는 거예요. 갔더니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안 되고 안 된다고 결론 나니까 이제 찾아가서 너 이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거다 하면 그냥 내주는 게 낫겠는데 했을 때 치료비를 이제 병원에서 내주거나 암암리에 거기까지 지금- 근데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뭘 신고하면 3천만 원을 준다고. 보험 그 사기에 연루된 병원. 아, 그러니까 여기는 백내장 아닌데 백내장 하라고 막 권유해가지고 네. 내 눈을 그렇죠. 수술시켰다. 딱 그거 전문 병원들이 있잖아요. 아마 머리에 떠올리시면 인테리어 정말 그런 화려하고 전문 병원들이 있긴 있대요. 그것만 그러니까 하는 전문 병원들이 아주 있어요. 대부분의 보험에 몇 개 병원이 집중적으로 특화되어 한다고는 아니, 들었어요. 있는데도 있고 압니다. 있는데도 있고 아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도 이거는 있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라이센스를 사회가 보호해야 할 영역은 소신에 따라서 진료할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는 네. 어떤 주변의 압박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변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전적인 압박에 대해서도 자유로움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즉 의사가 박봉에 시달리기 때문에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뭐 선택을 강요당하는 사회가 예.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요. 예. 즉 비싼 수술을 괜히 종합병원 다니지만 자꾸 우리 원장님이 갈구고 자꾸 그래서 해야 되는 것도 나쁘고 이 환자는 이 뭔가 비싼 치료가 필요한데 예. 내가 이거 했다가 수가에 깎이면 또 나는 손해 보니까 이 수술 못 하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일부 의사가 내가 보기에는 이거 백내장 수술 이거 해야 되는데 물론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 해주는 게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지. 향상시키는 그렇다면 거라면. 감기 치료는 왜 하고 뭐 무슨 치료는 왜 합니까? 죽는 거 아니면 다 하지 말아야지. 해줘도 되는데 네.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서는 네. 준다 못 준다는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료비가 비싸면 원래는 예.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때 그건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할 영역이 아니라 예. 이건 비싸지만 이러더라도 편해지시니까 수술을 받으시겠어요? 예. 해서 당신 돈 나가는 거니까 당신이 결정을 하셔라. 예. 그 의사 결정은 환자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심지어 저는 이쪽 눈은 멀쩡하고 이쪽 눈은 백내장이지만 둘 다 렌즈를 껴주세요 하면은 예.
의사 선생님이 아이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비싸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결정인데 이게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다 보니까 네. 이 의사 결정을 이런 조언을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까지가 결부가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별개의 영역이 아닐까.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 됩니다 하세요라고 권하면 그건 의사의 잘못이다. 아니죠. 하세요. 보험이 됩니다. 보험 그죠. 그것까지 그렇죠. 건드리면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실손보험은 내가 돈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들죠. 그러니까 수술을 권할 때 이게 돈 안 듭니다. 마음 편하게 하세요라는 말 자체가 이미 수술에 대한 권유 아니냐고 보는 그렇죠.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러나 실손보험이라는 게 그 부담 줄이려고 만든 건데 그 부담이 줄어드는 조언을 해주지 않아야 된다? 그거 왜 만들었어? 그거? 그게 추가적인 친절인데 그 추가적인 친절이 어떻게 가다 보면 아니, 병원의 병원에 가는 이익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짜리 렌즈 끼는 수술 내 돈 주고 누가 하겠냐고 그런데 안 할 것 같은데 보험이 돼요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당신 돈이 나가지만 당신 돈은 안 나가요라는 뜻을 해주면 결국은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 돈이 이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계속 이게 보험회사 실손보험 회사들이 문제제기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멀쩡한 눈을 예를 들면 멀쩡한 눈을 생내장 수술했다. 그러면 1,600만 원이 든다면서요. 네. 1,600만 원이 들으면 그 비용을 누군가는 보험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그렇죠. 물론 나눠 그렇죠. 가지니까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잉 비용은, 진료 후 실손보험으로 타는 의사들 얼마나 많아요. 알지만 그거를 그동안 쩔쩔매면서 못했던 이유가 몇몇 그런 어떤 의사들의 소신을 막을까봐 내지는 그 라이센스에 대한 존중 때문에 뭐라고 못했던 건데 네. 이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의사의 판단을 동료 의사가 결정한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라이센스와 이 사람 라이센스는 같은데 네. 개인 의원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왜 아프면 개인 병원 먼저 가라고 그래? 나는 로우 레벨 라이센스라는 의미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수술을 받을지에 대해서 지금은 백내장이 이러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받은 수술에 대해서 또 문제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죠. 내가 받은 이 수술이 요즘 이슈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게 그래서 요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치료가 있어요. 예. 갑상선 결절이 있는데 그걸 과거처럼 찢고 째내고 하는 게 아니라 주사침을 놓고 안에서 태우는 치료. 예. 이걸 이제 수술로 어쨌든 지금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받을 때 막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게 비싸요. 예. 굉장히 간단한 수술인데.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백내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수술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 구분이 모호하지 않냐.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한 3단계 정도는 수술하는 게 맞고 그전은 아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상선 결절은 그게 딱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절의 크기가 2cm가 되지 않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갑상선 방사능 학회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갑상선 방사능 학회입니다. 예. 검사하는 예. 여기서 학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2cm는 수술하지 말아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근거로 의료 자문을 받을 때 자문 선생님한테 이런 학회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분 수술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술하냐 마냐가 그 중론 같이 된 게 2cm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기준이 이렇게 예. 생겨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생겨 있는데 심지어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갑상선 방사능 학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상선 학회에서는 아니다. 2cm가 안 되더라도 그래. 가족력도 봐야 되고 네. 모양도 봐야 되고 그래요. 이게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안 돼도 수술할 수 있는 충분히 이게 있다. 그러니까 이견은 있을 수 있을 것 이견이 같아요. 있는 저는 거예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충분히 그러니까 소신껏 평가해도 이견은 있을 수 그렇죠. 있는 영역이라고는 봐요. 근데 궁금한 건 네. 예를 들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험회사가 자기가 이제 1차 의료 자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마음에 안 들면 너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선택을 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지금 문제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 의사를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여야만 네. 해요?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약관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게. 너무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종합병원 의사라고만 하니까 일단 숫자가 너무 작고 그렇기도 모수가. 하고 환자가 그럼 나도 우리 편인 의사를 데려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네. 보험회사가
믿을 수 없는 거지. 아. 사실은 A 의원과 B 의원이 서로 짬짬이를 하고 예. 야, 네 환자가 문제가 되면 내가 봐주고 내 환자가 문제가 되면 네가 봐주자 네. 하면 뭐 완벽하잖아요. 이런 일 있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골치 아프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종합병원 의사에 가서 항상 제3자의 뭐를 받으라고 하면 환자는 무슨 수술이든 뭐 돈 좀 드는 거는 다 종합병원 가세요라는 말과 동일해요. 종합병원에서 오케이 내가 일반 해야지만.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비싼 걸 선택하고 실손을 의지해서 선택했을 때 그렇죠. 반드시 안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면 맞습니다. 아하.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막아야 할 것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이 부작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문제 있는 건 알겠고 네. 문제인데 왜 이렇게 푸냐는 거지. 그거 환자들은 그거 어디가 어떻게 풀까요? 못 풀지. 못 풀어요. 진짜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이 의사 선생님의 소신과 능력도 중요한데 전문가들도 본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우리도 네. 그걸 판단해서 네. A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B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C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 수술 여부를 돈 얼마가 들어가는지 여부도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결국은. 네, 네. 근데 그거 소비자가 어떻게 하냐. 그 소비자가 모르니까 진짜 너한테는 라이센스를 줄게. 그 대신 진짜 공부 빡세게 해야 된다 너희들. 아니, 이게 그러면- 의사인데.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소장님, 그러면 네. 지금 이건 백내장 얘기였잖아요. 네네. 백내장 말고도 네. 앞으로 모든 이게 실손보험이 여러 가지 뭐 수술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도수 치료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많이 걸리고 있는 게 백내장이 1번이고 그다음에 네. 갑상선 결절, 그다음에 도수 치료. 예. 과하게 받은 경우 다 이런 식으로 걸려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받아서 지금 다 했는데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이제 보험사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구조가 그거네. 그러면 보험회사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네. 자문단에 있는 의사, 종합병원 의사한테 1차 받아. 물어보겠죠. 네. 좀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러면 똑같이 백내장처럼 일단 부지급 의사를 고치려면 부르려면 몇 번 당해보면 의사들이 안 해. 몇 번 당하고 반복이에요. 안 해. 반복이에요.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의료 자문에 대한 것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일단 아니야 이거 의료 자문 받아야 돼 이 과정을 예. 의료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 아니야의 근거. 예.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지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의료 자문을 실시하는 이유들을 예전에 뭐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시행세 지금 빠졌습니다. 네.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라도 해놓으면 이럴 경우에만 의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은 또 막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뭐 누구의 편이 돼서는 안 되지만 예. 굉장히 그 껄끄러운 게 실손의료비잖아요. 예. 보험료는 올려받지 못하게 누르면서 예. 그런데 보험사는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답은 없고 금감원에서도 그러니 4세대 실손이란 걸 내놓고 이걸 갈아타게끔 유도하면서 계속 뭐 50% 할인이니 뭐니 각종 인센티브를 줘도 사람들은 안 갈아타고 그런데 우리는 죽겠다 그러고 우리한테 좀 너무 뭐라 그래 왜 우리만 죽어라 그래 라고 보험사가 얘기하면 우리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이 상황이 계속되는 한 실손보험은 탄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에 아예 만들어질 때 자체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것도 뭐 예상은 어렵겠었지만은 근데 그게 원가가 한 1,600만 원 가까이 드는 수술입니까? 그게 모르죠. 아니 그 렌즈 값이라고는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실손보험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소위 생내장 수술이라는 걸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예전에는 원래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실손보험이 워낙 많이 들어있으니까 전세 대출 해주니까 전세값 오르는 거랑 마찬가지구나. 맞아요. 가격을 공짜로 하니까 사람들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병원들도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실손보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백내장 수술 가격이 진짜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시장의 동학이 좀 이상하게 된 건 있긴 있어요. 사실 이 포괄수가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수술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한 20 얼마일 거예요. 예. 수술비 자체는. 근데 그 안에 끼우는 인공수정체의 종류가 무엇이냐. 그게 비싸요? 이게 비싼 거예요. 이게 이제 다초점 렌즈면서 뭐 비싼 그럼 어떤 의사가 먹는 것도 아니네. 근데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아니 근데 그잖아요. 먹더라도 그 렌즈 만드는 회사가 먹겠지. 아니 그 렌즈를 싸게 렌즈가 사오는 거지. 82만 5천 원인데 600만 원을 받는지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뭔가 분쟁은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네. 그럼 서로 우리가 원하는 의사의 진료를 가지고 판단해 보자 말고 네네. 다른 방식으로 하는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의사의 서로 진료 기록을 네. 의사의 판단을 서로 받아보자. 그러면 라고 하는 이 재판 방식이 굉장히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무조건 진행될 것 같아서 이 그래요. 다음 단계가 이제 분쟁 조정이에요. 여기서 하면 내가 그러면 여기 억울하다. 나 네. 의사도 못 구했다. 그렇죠.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가요? 거죠. 아니면 보험사가 의료 잘못 구했는데 이거 못 주겠다. 그러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 이제 금감원에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수용이 되면 이제 재판상 화해 네. 적이라서 더 이상 소송으로는 못 가고 그걸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종의 판례 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될 건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백내장 수술이 실제로 수술이 필요하신 분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게 환자한테 계약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판례는 이제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아니다. 예. 그래 버렸으니까 한도가 이제 뭐 벌써 확 줄었죠. 25만 원을 줄었어요. 이제 똑같은 걸 적용을 그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몇 세대 실손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 왜냐하면 입원의 정의라는 게 입원의 정의가 그 작년 7월인가 8월부터 6시간 이상은 입원으로 본다라고 약관에 명시를 해놓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는 약관에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럼 이게 입원이냐 맞냐 이걸 가지고 따졌을 때 대법원에서는 이제 2심에서는 그런 거죠. 이거는 그 포괄 수가제에 넣으려고 그냥 입원으로 해준 거지 사실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통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결정이 난 건데 예. 약관상 6시간 이상은 입원이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그 이후부터 가입한 보험 가입자들은 그럼 나는 입원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하는 입원이란 정의와 상관없이 니들 보험사에서 정한 입원의 정의에 난 부합하는데 라고 싸워버리면 그건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실손보험. 네. 안 들기 잘했네. 그렇게 답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그때 정말 답이 진짜 답이 없을까? 모르겠어요. 뭔가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자꾸 누수가 되는 걸 잡으려고 하고 예. 그걸 이게 실손보험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비는 거를 또 이렇게 이용하려는 일부 약간 나쁜 병원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실손보험에서 된다라는 게 굉장한 요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에서 실손보험 있는지 유무를 물어봐서도 안 되고 그렇게 그걸 막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보험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주머니를 뒤져보는 건데. 그러면 환자가 여기다 써붙이고 다니죠. 나 있음. 맞네요. 나 있다고 써붙여놔요. 의사가 편하게 나한테 다 다양한 걸 할 거고. 여기서 뭐. 슬리퍼를 이렇게 두는데 실손보험 있는 사람이라고 써놓고 이거 뭐 죄송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못 막아요 이거는 못 막을 것 같아요. 못 막아. 예. 의사들을 많이 뽑으면 해결될까요? 많이 뽑으면. 그것도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의사가 적어서 그러냐 이 나는 문제가. 왜 이게 의사가 마진이 많이 남는 거라면 네. 왜 이게 가격 경쟁이 안 되냐는 거. 왜 아직도 1,600만 원이냐고요. 이게 1,600만 원이고 의사가 하면 1,000만 원 남는다고 쳐봅시다. 의사가 많아. 그럼 나는 그냥 200만 원만 남기고 할래. 아니 근데 할 수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양심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격을 막 그렇죠. 6배 해가지고 하는 데들은 근데 아마 싸게 한다고 해서 환자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보험사가 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싼 데를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1,600만 원인데 여기 160이면 이게 더 이상해. 가격이 비싼 데는 오히려 그냥 웬만하면 수술을 시켜주는 데가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 실손보 그냥 약간의 위험수당이다? 위험수당을 걸고 그냥 수술을 해주는 거죠. 그 왜냐하면 나는 돈이 안 드니까. 와. 이게 좀 시장이 약간 왜곡돼 근데 있죠. 지금 서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과잉진료 잘못한 병원과 보험사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중간에 환자가 껴있다 보니까. 그렇지. 왜 환자한테 안 주고 환자가 그렇지, 가서 그렇지. 알아서 그거는 그럴 거 아니야. 문제다. 네. 그런데 그 환자를 배제하면 보험사와 병원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아니 사실은 보험사가 판단하기에 이건 과잉 진료니까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또 의사는 과잉 진료 아니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그럼 둘이 싸워야지. 그렇죠. 내가 그래야 되는데. 뭐 하라고 강요를 해서 의사가 했겠어요. 뭐. 야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네요. 좀 예.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이런 주제 갖고 나오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니 뭐 김현우 소장님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그렇지. 주제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쉽고 재밌게 설명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백내장을 예능으로 풀어내는 이 김 소장님의 능력은 정말 정말 와. 저희가 무릎 꿇고 섭외하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야. 저분들 이상해요. 저분들 이상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감동적입니다. 아유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그런 재미난 주제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이거 봤으면 이제 조심하겠죠. 조심하는데. 많은 분들은 조심한다니까요 이제. 네. 내가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 비싼데 권한다면 한 군데 더 가봐야 되는 한 거고. 군데 더 가보고. 종합병원급이어야 결국은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라는 건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상식이잖아요. 예,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만드냐는 거지. 그대로 가야 되나? 김현우 소장님이 가셔야 되나? 아유. 예,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금요일 저녁.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갈 건데 뭐 오늘도 모르겠지 뭐. 그러니까요. 분위기 좀 좋아지면 좋겠네요.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